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그리고 배와 손발은 따뜻하게 라고 하는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 몸에서 1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쉽게 질병에 노출되게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잘 유지시켜줘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 정보에 겨울 패션에 관련된 그런 패션 정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펄로 불을 과시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파격적인 컬러와 예상치 못한 소재의 믹스매치를 통해서 한층 더 밝고 또 스타일리시해진 펄은 젊음의 한 발 더 앞에 바짝 다가서게 됐는데요. 오늘 그럼 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어링 밤인데요. 양모 고유의 느낌을 온전히 살린 이 시어링 아우터를 눈여겨볼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다처럼 코트에 곱슬곱슬한 양모를 장식해서 풍성한 느낌을 더한 아우터나 아예 전체로 양털을 뒤덮은 포근한 느낌의 아우터까지 등장해서 그 기세를 몰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요, 비비드한 컬러로 염색된 양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몸이 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스키니 팬츠와 슬림한 이너웨어 위에 걸쳐서 부피를 최소화하면 추위에도 염려가 없고 패션에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어링 아우터는 따뜻함으로는 최고이기 때문에 강추해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는요, 무톤 재킷입니다. 몇 년째 식지 않는 무톤 재킷의 열기는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바이커 재킷처럼 어떤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으로 기본으로 하고요. 매니시한 터프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는 블랙, 보다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브라운을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옷을 여러 벌 공들여 레이어링 하는 것보다 무톤 재킷 하나만 이렇게 툭 걸쳤을 때 나오는 멋이 압도적입니다. 느슨한 옷차림에 무톤 재킷을 힘을 더해서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묘미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알려드릴 펄은요, 길게 늘어지는 이 펄 재킷, 또 나이 들어 보일 거라는 그런 편견은 좀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컬러 혹은 서로 다른 길이의 펄을 믹스 매치해서 훨씬 더 젊고 또 경쾌하게 거듭났습니다. 단 키가 작은 편이라면요, 허리 위로 올라오고 짤막한 길이의 재킷을 선택하시고요. 날렵한 팬츠와 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펄의 길이가 긴 탓에 옷에 파묻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멋스러운 연출을 원한다면 어깨에 살짝 걸치되 액세서리를 최소화해야만 그 산만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펄은 옷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방도 따뜻하게 옷을 입었는데요. 이번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펄 장식의 가방입니다. 팬디를 필두로 샤넬과 에뚜로 등에서 펄 가방을 선보였는데요. 이전보다 색다른 방식으로 펄을 활용하면서 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심플한 블랙 드레스나 멋스러운 팬츠 슈트를 더해서 개성 넘치는 연말 파티룩을 완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방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패션을 입는 아이템에도 펄가 들어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펄 머플러에 대한 방법도 또 가지각색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트리트걸들의 펄 머플러 스타일링을 살펴보면요. 목에 두르는 것도 모자라서 한쪽 어깨에 걸쳐서 장식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풍성한 모, 화려한 컬러로 완성된 머플러를 찾아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머플러의 기능을 200% 끌어올리고 싶으시다 면 함께 매치한 옷은 최대한 간결한 또 직선 라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펄을 통해서 겨울 패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다 따뜻하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컬러는 필링, 이 느낌이라는 것에 참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색상은 나에게 잘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색상은 나의 분위기를 색다르게 연출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쟁이 신사들을 위해서 오늘은 남자의 무드를 완성시켜줄 컬러 플레이, 이 원톤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타 혹은 오트밀 또는 쿠키 같은 곡물을 연상케 하는 컬러가 바로 캐멀 컬러인데요. FW 시즌의 키 컬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련된 멋을 따뜻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컬러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카멜 색상의 경우 부드러운 카푸치노를 연상케 하는 포근함을 줍니다. 큐드로이와 펄가 어우러져서 폭신한 무드를 자아내면서 코트의 하이 게이지 터들넥과 펠트 소재의 베스트를 매치해서 실루엣감과 실루엣의 리듬감을 더했는데요. 네, 그리고 리치한 무드로 빛나는 겨울 룩을 완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평범한 아이템이지만 이 고급스러운 캐멀 울 소재로 통일감을 주어서 스타일링 하시면요,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 그 색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면서요, 남성다움의 분위기를 물씬 풍겨주는 그런 컬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가장 핫한 컬러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그린을 꼽을 만한데요. 올리브 그린부터 어두운 녹갈색에 있는 농도에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밀리터리 룩에서 주로 선보였지만요, 이 특유의 싱그러운 느낌 때문에 겨울 스타일의 머스트 헤브 컬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린 컬러에서 풍기는 남자다움은 완급 조절에 능한 인상을 주는 럭셔리 스포티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그 팬츠 같은 스포티한 아이템과 피코트 같은 진중한 느낌의 아이템을 함께 연출하면요, 다양한 분위기를 아울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움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린은 함께 어우러져서 한층 감각적인 컬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트한 질감의 스웨이드와 은은한 광택이 지니는 가죽이 어우러져서 은근히 남자다운 오라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다운 세련된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컬러인데요. 바로 그레이가 제격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그레이 컬러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컬러의 명도에 따라서 차분하면서도 의외로 깔끔한 분위기를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적인 무드를 풍기는 컬러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블랙 다음으로 시크하면서 쿨한 이미지를 주는 그레이를 원톤으로 연출할 때는 명도에 따라서 아이템을 골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짙은 차콜 그레이는 캐주얼 무드로 하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룩은 밝은 톤으로 연출해서 차별화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도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시티 캐주얼의 쿨한 이미지를 주는 섀도우 그레이를 통해서 캐주얼 룩도 세련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는 역시나 이 세련된 컬러로 물들인 비즈니스 스타일의 강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로 차콜 그레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톤이 밝은 그레이를 비즈니스 스타일에 녹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 실루엣의 코트와 더블 브레스트 슈트가 어우러져서 신선한 비즈니스 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겨울에 핫한 컬러죠. 캐멀과 그레이 그리고 그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그레이 색상은 워낙 시대를 막론하고 한 이 컬러이기 때문에 쉽게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색다르게 등장한 그린 컬러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요, 올겨울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원톤 스타일링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디자이너는요, 실용성을 추구하는 벨기에의 해체주의 디자이너 앤 드밀 미스터입니다. 앤 드밀 미스터는 1959년 벨기에에서 태어났는데요. 미술학교 재학 시절에 인물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인물들이 착용한 의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심에 이끌려 1978년 앰프워프의 왕립예술학교에서 본격적인 패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드밀 미스터는 졸업 직후 그해 유망한 디자이너에게 주는 골든 스핀들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그녀는 남편인 사진작가 패트릭 로빈과 함께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1986년에는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출신 동료 디자이너들과 함께 런던 컬렉션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들 6 디자이너들의 과감한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큰 주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런던 매체에서는 드밀 미스터를 포함해서 벨기에에서 온 디자이너들을 앤트워프 6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92년에 처음으로 파리에서 컬렉션을 선보였고요. 1996년에는 남성복 컬렉션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드밀 미스터는 흔히 미니멀리즘적 해체주의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장식가보다는 건축가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드밀 미스터의 관심사는 장식적인 디자인이 아닌 의복의 구조적 변형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녀의 디자인에는요, 비대칭적인 요소, 의복 각 부분의 분리와 비일상적인 재조합, 제자리에서 벗어난 의복의 각 부분의 구성, 비스듬한 여밈, 또 천으로 몸을 감싸고 늘어뜨린 비구조적인 형태, 올 풀린 밑단 처리, 또 길이나 부피의 확장 등 구성적 해체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체적인 디자인은요, 결과물을 연연하기보다 실험적인 제작 과정을 중시했던 그녀의 패션 철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드밀 미스터는 상반된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영역 간의 경계선을 허무는 그런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디자인에는 부드러운 소재와 힘있는 소재, 노출과 가림, 몸에 꼭 맞는 테일러링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드레이핑적 요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들은 흔히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해체해서 성을 초월한 옷차림으로 많이 지칭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공존하는 그녀의 디자인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밀 미스터는 남녀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둘은 명확한 구분을 드밀 미스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드밀 미스터의 작품의 해체주의적인 특성들은 데뷔 초부터 주를 이루었던 검정색 위주의 이 무채색 소재를 통해서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에 서양 패션계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요지 야마모토나 레이 가와쿠보와 같은 일본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의 검정색 위주의 작품들과 종종 비교가 됐는데요. 당시 아마도 경제적 불황의 암울함을 표현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검정색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더불어 또 주목할 만한 특성은요,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았던 그녀의 작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유행과 관계없이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에 무채색만큼 또 그보다 또 적당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밀 미스터는 종이, 가죽, 깃털과 캔버스,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의 스웨이드, 성긴 니트,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 등의 무채색의 다양한 실험적 소재를 작품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드밀 미스터, 그녀는 모든 의상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또 착용을 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그렇다고 하죠. 네, 이것은 바로 이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그녀만의 원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모든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심지어 활동까지 해봄으로써 몸에 잘 맞고 또 편안한지를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을 늘 거친다고 하는데요. 또한 본인 외에도 2명의 서로 다른 여성에게 의상을 입힌 다음에 가봉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또 다양한 체형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의상을 두루 착용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현재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실용성의 추구는요, 옷을 입음으로써 어떻게 보여지는지보다 자신의 만족을 중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디자인한다는 드밀 미스터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앤 드밀미스터의 작품은 시적이다, 로맨틱하다, 그리고 거칠다 등의 형용사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는 그녀의 작품의 상당 부분이 오랜 친구인 시인이자 로커인 패티 스미스에게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패티 스미스의 예뻐 보이기를 거부하는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전통적 여성성이 결여된 셔츠나 또 재킷 차림의 양성적인 패션 스타일, 또 거칠게 토해내는 창법 등은 고스란히 드밀미스터의 작품의 특성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드밀미스터와 스미스의 첫 콜라보레이션은 2000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컬렉션은 스미스의 자서전인 울게더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드밀미스터는 이 컬렉션에서 망사와 같은 툴 소재의 흰 셔츠 등에 스미스의 자서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구를 넣어서 레이어로 연출을 했고요. 또 스미스의 첫 앨범인 호시스의 커버 사진에서 같은 양성적인 이미지의 흰 셔츠와 검정 수트의 조합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스미스의 곡은요, 드밀미스터의 패션쇼 음악으로도 자주 이용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04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스미스의 데뷔곡인 호시스에 맞추어서 승마 바지와 긴 부츠, 가죽 스트랩 장식의 변형이 가능한 외투나 재킷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도 스미스와의 공동 작업으로 넓은 챙의 모자, 그리고 녹슨 듯한 색채의 벨벳 블레이저, 알파카 털조끼, 몸에 잘 맞는 코트 등을 디자인해서 뉴욕 첼시의 시인과 같은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컬렉션은 스미스는 남성복을 입고 무대에 직접 서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평소에도 스미스는 드밀미스터의 의상을 즐겨 착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드밀미스터는요, 또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짐 다인, 그리고 사진 작가인 스티븐 클라인과도 함께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술가 짐 다인의 경우에는 드밀미스터가 갤러리에서 그의 사진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직접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 일화가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이런 공동 작업을 통해서 2000년 다인의 작품을 프린트한 소재를 이용한 여름 컬렉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드밀미스터는요, 밀리터리 룩과 고스룩, 그리고 펑크룩, 다다이즘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또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녀의 실험적인 의상은 서울과 홍콩, 도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매장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 신사동 매장 건물은 건축가 조민석 씨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창문을 제외한 모든 벽면이 잔디로 덮여 있어서 또 한 번 더 주목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벨기에의 미니멀리즘적 해체주의 디자이너 앤 드밀미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종목 번호 095610의 테스입니다. 2015년 반도체 공정 변화로 3D 낸드와 D램 투자 확대가 기대되면서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고객 다변화를 통한 대만, 중국 기업으로의 매출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 또한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5년 예상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47% 성장한 234억 원 수준으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스는 반도체와 태양전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반도체 소자업체, 그리고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주요 고객입니다. 반도체 및 또 태양전지 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83.2%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16.8%는 기타 부품과 장치 등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스는 2010년도부터 가스 방식인 드라이 에이처와 장비인 HF 드라이 에이처 장비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또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한국전력입니다. 종목 번호는 015760입니다. 네, 한국전력은 그간 보유했던 LG U+ 지분 전량을 매각해서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또한 내년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대당금의 상승 기대감이 강세를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원자력 발전 사용량에도 문제가 없다면 원료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송전과 변전, 배전과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 부동산 활용 사업과 또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전력 회사인데요. 네, 한국전력의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 부문부터 또 원자력 발전 사업 부문, 화력 발전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반기 전력 판매 구성비는 산업용이 56.5%, 일반용이 20.8%, 주택용이 13.4%, 그리고 기타 부문이 9.3%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스톡으로 테스와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얼굴 패션도 매년 우리 옷의 패션에 맞춰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메이크업의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메이크업의 100년의 역사를 담은 1분 영상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메이크업의 역사 100년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과거의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더 세련미가 없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메이크업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좀 더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메이크업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고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생각하기 나름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